국내 주식 없는 분들 요즘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계실 것 같은데요. 제 주변에도 포모를 사시는 분들 정말 많으세요. 지금이라도 국내 주식 사야 하나?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 계시죠? 포모를 극복하기 위한 ETF 정리했으니까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내 증시가 정말 많이 오르긴 했죠. 그것도 단기간에 많이 올랐습니다. 코스피가요, 장중 5,000포인트를 돌파하기도 했었고요. 코스닥도 1,000포인트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축제 분위기도 있지만 단기 상승에 따른 과열 이야기도 자연스럽게 나오죠. 여기서 국내 증시가 더 오를 수 있을까? 그건 아무도 모르죠. 작년 4월만 해도요, 2,200포인트였던 코스피가 1년도 안 돼서 2배가 넘게 오를 것이라고 아무도 예상을 못했잖아요. 하지만 개인적으로는요, 단순히 이 지수 상승폭만 보고 과열이다, 조심해야 한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잘못된 접근인 것 같습니다. 국내 증시를 바라보는 시각 철저히 나눠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중소형 테마주는 과열이 맞습니다. 과거 국내 주식시장을 돌아봤을 때요, 이 중소형 테마주가 과열이 되면 공통적으로 관측되는 모습이 있어요. 첫 번째가 이른바 옷깃만 스쳐도 상한가입니다. 어떤 테마가 불이 붙으면요, 실질적으로 관련이 없는데 살짝 걸쳐있는 그런 종목들 주가가 미친 듯이 급등을 합니다. 요즘 로봇 테마가 그렇죠. 이 협진이라는 종목의 차트인데요, 주가가 연초 대비해서 3배 넘게 올랐어요. 근데 시가총액이 2,500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연초만 해도요, 시총이 1,000억도 안 되는 정말 소형주였다는 얘기예요. 지금 코스닥에는요, 단순 테마로 엮여서 이렇게 미쳐 날뛰는 중소형주들이 정말 많습니다. 두 번째는 실적보다 내러티브에 따라서 주가가 크게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 내러티브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AI 역시 앞으로는 이렇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서사에 기반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적 성장에 뒷받침되지 않고 단순히 내러티브에만 의존한 주가 상승은 사상 누각처럼 한순간에 무너져 내려요. 2차 전지에 오래 물려있던 분들한테는 정말 좋은 소식이긴 한데요, 최근에 2차 전지 주가가 급등한 것도 휴머노이드 로봇입니다. 로봇이랑 2차 전지랑 무슨 상관이지?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로봇이 움직이려면 고성능 2차 전지가 필요하다라는 논리로 움직이는 겁니다. 아직 휴머노이드 로봇이 양산도 안 되는데, 상용화도 아직 멀었는데 2차 전지까지 관련주로 묶이는 거죠. 이게 지금의 국장이고요. 지금 얼마나 내러티브가 시장을 강하게 지배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2차 전지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요, 로봇 관련주가 실체가 없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작년부터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AI의 최종 종착지는 피지컬 AI이기 때문에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은 계속 주목을 받을 거다. 하지만 국내 로봇 관련주로 범위를 좁혀보면 현재 주가,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 과하게 반영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난 1월 6일 신규 상장한 타이거 코리아 휴머노이드 로봇인데요, 상장 이후에 40%가 올랐어요. 물론 투자 성향의 차이긴 합니다만 지금은 이미 보유한 분들이 언제 비중을 줄여야 할지를 고민해야 하는 구간이고, 변동성을 활용해서 트레이딩 정도를 하는 구간이지 신규 매수를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할 시점은 분명히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국내 주식보다 미국 주식을 훨씬 더 선호합니다. 신규 투자 관점을 보더라도요, 5,000포인트에 걸쳐 있는 코스피보다는 길게 횡보하고 있는 미국 대표 지수 사는 것이 낫다고 보고 있거든요. 하지만 그거랑 별개로요,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는 좋게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이 두 종목을 하드캐리하는 것이 AI이지 않습니까? 빅테크가 자본 지출을 줄이지 않는 이상, 엔비디아 AI GPU에 대한 수요가 꺾이지 않는 이상, 이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는 온전히 그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국내 투자 안 하시는 분들은 국내 주식 사야 하나? 그런 고민할 필요 없죠. 하지만 그런 분들 계세요. 나 여기서 국내 주식 더 올라가면 상실감에 미쳐버릴 수도 있다, 이런 분들은요, 국내 주식 사야죠.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소형 테마주는요, 그냥 흘려버리시는 게 좋습니다. 코스피가 상승했을 때 더 따라갈 수 있는 그런 ETF들을 가지고 대응하시는 것이 맞아요. 코스피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차지하는 비중이요, 약 35%입니다.
두 종목이 코스피에 미치는 영향력이 절대적이라는 거예요. 두 종목 모두 반도체니까요. 결국 반도체가 올라야 코스피도 오른다라는 이야기죠. 보고 계시는 차트는요, 코덱스 200이랑 타이거 반도체 탑10 최근 1년 누적 성과입니다. 2025년 7월부터 9월까지 바로 이 구간인데요. 3100에서 3200포인트 구간에서 횡보를 하다가 4000포인트를 돌파한 시점, 그리고 2025년 11월부터 12월 말까지 이 구간이죠. 4000포인트 부근에서 횡보하던 코스피가 5000포인트 가까이 급등한 이 시점 보시면 모두 다 파란색 선, 그러니까 반도체 ETF가 급등한 시기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비중 높은 ETF에 투자하시면요, 코스피 추가 상승 구간에서 느낄 수 있는 박탈감 충분히 줄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가장 무난한 방법이라면 코덱스 200, 코덱스 레버리지 사는 건데, 이거 뭐 다들 아시는 내용이니까 조금 다른 ETF들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가장 많이 담고 있는 ETF가 반도체 ETF이고요. 그 반도체 ETF들 중에 어제 기준 두 종목 비중 가장 높은 ETF는 타이거 반도체 탑10입니다. 방법론을 보면 시가총액 상위 두 종목을 각각 25%씩 총 50% 잡는 ETF인데요. 지금 두 종목의 상대 주가가 워낙 많이 올라 있다 보니까 이 두 종목의 비중이 60% 가까이 높아져 있어요. 에이스 AI 반도체 포커스도 타이거 반도체 탑10과 똑같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25%씩 담습니다. 그런데 한미 반도체도 25%를 담아요. HBM 모멘텀은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보다 이 한미 반도체가 더 크게 반응을 하긴 하죠. 그래서 한미 반도체의 비중 높은 것에 대한 거부감이 없으시면 타이거 반도체 탑10 대신에 이 에이스 AI 반도체 포커스를 가져가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말고 나머지 국내 종목은 필요 없다. 그러면 플러스 글로벌 HBM 반도체로 가시면 됩니다. 이름부터가요, 플러스 글로벌 HBM 반도체입니다. HBM 3사가요 25%씩 총 75%를 차지하고 있는 ETF예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비중 각각 25%씩 총 50%고요. 그리고 이 두 종목이랑 마이크론 상관계수 굉장히 높잖아요. 글로벌 ETF지만 국내 증시 상승의 수혜를 어떤 ETF보다도 크게 기대할 수 있는 ETF가 바로 플러스 글로벌 HBM 반도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비중이 높은 것은 좋은데 전 종목의 반도체인 것은 조금 부담스럽다. 그러면 타이거 코리아 탑10 사시면 됩니다. 타이거 코리아 탑10은요, 국내 증시 상장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에 투자를 해요. 코스닥 상장 종목도 편입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지금 코스닥 시총 1위 종목이 알테오젠인데 시가총액이 20조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코스피 기준으로 봤을 때는 30위권 정도밖에는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타이거 코리아 탑10은요, 코스피 상장 종목으로만 구성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나스닥 100 시총 상위 10종목에 집중 투자하는 ETF 타이거 미국 테크 탑10 있잖아요. 그 타이거 미국 테크 탑10의 한국 버전이 바로 이 타이거 코리아 탑10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덱스 200과 타이거 코리아 탑10 최근 3년 누적 성과인데요. 과거 성과 보시면 빠질 때는 더 빠지고 올라갈 때는 더 많이 올라가는 그런 집중 투자 ETF의 전형적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성 종목 보시면 총 10종목이긴 한데요.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 두 종목 비중의 합이 65% 수준으로 압도적으로 큽니다. 그리고 나머지 35%를 8종목이 차지하고 있는데 그 종목들의 면면을 보시면 현대차,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기아차, KB금융, 네이버, 셀트리온 등등 각 섹터를 대표하는 종목들이 골고루 편입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높은 비중은 유지하면서 다른 성격의 시총 상위 종목들을 같이 투자하고 싶은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선택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은 라이즈 코리아 전략산업 액티브입니다. 2026년 1월 20일에 상장한 액티브 ETF이기 때문에 지금 뭐라고 판단하기엔 솔직히 조금 일러요. 하지만 충분히 관심 종목을 넣어두고 모니터링 해봐도 괜찮지 않나 싶은 ETF라서 가지고 왔습니다. ETF 이름처럼요, 정부의 정책 모멘텀을 기대할 수 있는 종목들을 선별적으로 투자하는 액티브 ETF예요. 코스피가 5천 부근에서 계속 등락을 거듭하고 있지 않습니까? 심리적으로 부담스러운 구간인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한동안 지수 자체는요, 횡보할 수 있어요. 지수가 횡보하면요, 정책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이 시장의 주목을 특별히 더 받을 수도 있습니다.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비중은요, 앞에서 소개해드린 ETF들보다는 현저히 낮아요.
그래도 30%이기 때문에 지수 상승 참여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정책 모멘텀 기대할 수 있는 그런 ETF입니다. 액티브 ETF라서 구성 종목은 계속 바뀔 수 있어요. 보고 계시는 화면은 1월 20일 기준 구성 종목인데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제외를 하면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이 일일이 개별 종목으로 대응하기는 어려운 종목들이 많습니다. ETF를 당장 사지는 않으시더라도 관심 종목에 넣어두고 구성 종목들이 어떻게 바뀌는지 또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 해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코스피 상승 국면에서 나를 포모에 빠지지 않게 해줄 ETF 정리해드렸는데요. 도움이 좀 되셨을까요? ETF 실전 투자 클럽에 오시면요. 훨씬 더 많은 ETF 정보 그리고 참고할 수 있는 ETF 포트폴리오까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 함께 해주고 계신데요.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딱 이번 주 일요일까지만 모집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 고정 댓글 링크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익남의 ETF 실전 투자 클럽 지금 고정 댓글 링크로 신청 가능합니다. ETF 실전 투자 클럽에요. 제가 유형별 학습 포트폴리오 공개해 드렸는데요. 전달만 해드리고 끝이 아닙니다. 제가 매월 이 학습 포트폴리오 리뷰해 드리고요. 긴급 코멘트 전달 드립니다. 포트폴리오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 많으실 텐데요. 오는 2월 11일 온라인 라이브 세미나를 통해서 더 자세히 설명드릴 예정이니까 ETF 실전 투자 클럽 회원분들은 꼭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ETF 투자는 예측보다 대응이 중요합니다. 매일 달라지는 시장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고 또 어떤 ETF에 관심 가져야 하는지 ETF 마켓 브리핑 통해서 매일 전달해 드리고 있고요. 새로운 ETF들 올해도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신규 상장 ETF 분석, 비슷한 ETF 비교 리포트들 같이 업로드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절세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지도 정리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ETF 투자 더 이상 혼자 감에 의존하지 마시고요. 올바른 투자 기준을 세우고 싶은 분들 ETF 실전 투자 클럽과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